주식 투자 법인 만들 사람들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요즘 법인 만들면 세금 줄일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덜컥 법인부터 만드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나 하면 오히려 독이 되고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족법인 전문으로 하고 증여와 상속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 주식 투자 법인 관련해서 하루에 상담 5건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족법인으로 주식 투자할 사람들 제가 오늘 정해드리고 미국 주식을 가족법인으로 투자하면 왜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업종을 기타금융 투자업으로 하면 된다는데 진짜 괜찮은 건지 제가 종합적으로 모두 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리 한 번에 되실 겁니다. 오늘도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료 보면서 이야기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법인 하면 좋은 사람들 제가 정리해 왔고요. 결론부터 한번 보시면 국내 주식은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게 좋죠. 국내 상장 주식들은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산으로 하면 되고 자녀들은 증여를 해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해외 주식으로 가면 매매 차익의 경우에는 22% 세금을 내야 되고요.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은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고 건강보험료를 또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좀 줄이려고 법인을 알아보는데요. 실제 핵심은 뭐냐면요. 개인으로 투자를 하면 22% 또는 배당의 경우 2천이 넘으면 종합과세 그리고 건보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2억까지는 10%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소득 22%와 10%, 요 차익 12%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요 차이는 더 클 겁니다. 이 차이만큼을 법인 안에서 재투자하는 경우에 효과가 커집니다. 만약에 법인에서 돈을 빼겠다, 그럼 소득세가 나오죠. 그러면 법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 차이 이 12%를 매년 재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 게 핵심입니다. 이 개념부터 갖고 한번 제 설명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법인이 좋으려면 어떤 경우가 좋냐면요. 법인으로 재투자가 계속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세율 차이만큼 재투자가 되고 자산이 불려가겠죠. 세금 낼 돈으로 법인 안에 머물러 놓고 그걸 재투자해서 계속 수익을 복리로 가져가는 겁니다. 수익률만큼 복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법인에서 인출하지 않고 퇴직 후에 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은 높은 소득세율을 내고 있는데 나중에 퇴직 후에 낮은 세율로 빼겠다, 이런 분들이 좋겠죠. 그리고 주주 비율 미리 세팅해 놔야 됩니다. 개인 투자를 하면 개인으로 벌고 수익을 얻을 겁니다. 이걸 자녀한테 주면 증여세를 내겠죠. 이 증여세가 너무 비쌉니다. 해외 주식 투자 22%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증여세까지 생각을 하면 꽤 높은데요. 이거를 미리 주주 구성을 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50%를 갖고 있고 자녀 2명한테 또 50%를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익의 50%만큼은 자녀한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이 법인 실제 일을 해야 되겠죠. 투자건 사업이건 실제로 이 법인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인의 수익이 관리비보다는 커야 됩니다. 내가 지출하는 비용보다 이익이 남아야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월 공제 15년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 가족 법인으로 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맞다면 실제로 이익이 되겠죠.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법인세를 또 내고 뺄 때 소득세를 내면 이중과세가 아닐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우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법인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요 머물러 놓고 재투자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세율이 꽤 높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낮은 세율로 빼시면 되겠죠. 퇴직 후에. 이렇게 또 전략적으로 법인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더 좋은 건 뭐죠? 실제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될 텐데 지역가입자면 재산 기준액으로 건보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가 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 건보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법인세 내고 소득세 이중과세가 되는 거냐? 급여로 받을 때는 꼭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이익이 1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급여로 5천을 뺐다고 해볼게요. 급여 5천을 뺀다면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익은 5천만 남고 여기에 대한 법인세가 나오겠죠. 대신 이 5천 뺀 거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법인세 내고 소득세를 내야지 이중과세인데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소득세만 나오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뭐죠? 만약에 개인으로 투자했다면 1억에 대한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한다면 내가 선택을 해서 5천만 원만 급여로 빼서 소득세를 낼 거야. 1억 중에 5천만 원만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엄밀히 보면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근데 배당으로 받을 때는 약간 틀리죠. 배당으로 받는다면 법인의 이익이 1억이 남고 배당을 2천을 하겠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비용 처리는 아니고요.
이 1억에 대해서 법인세가 나오고 2천에 대해서 2천 미만이라면 15.4%의 세금을 내겠죠. 이럴 때는 이제 이중과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법인의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이 법인세 조정을 좀 해주기는 합니다.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니까 배당을 받을 때는 이중과세가 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략적으로 다른 배당 소득이 없다면 15.4%만 내고 배당을 받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중과세가 되더라도 세율이 좀 낮습니다. 다만 이거는 현재 소득이 많다면 굳이 배당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자녀한테 배당을 해줄 때는 또 그럴 때는 또 필요하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국 주식 투자법인들은 가수금을 넣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법인을 설립을 해서 가수금 10억을 넣죠. 10억을 빌려주는 겁니다.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고요. 이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저한테 상담 오셔서 저랑 논의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죠. 이 10억을 활용을 해서 1억이 생겼다. 그럼 저희는 11억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 일부를 회수할 수가 있겠죠. 가수금 10억 넣은 거에 일부 한 5천 정도는 그냥 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이 나올까요? 가수금 회수하는 거는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빌려준 거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가수금 넣어서 투자하시기 때문에 법인에서 돈 뺄 때 가수금 회수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이 나도 가수금 회수로 10억까지는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증여까지 고려한다면 어떻게 되죠? 증여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수익을 다 개인이 가져가게 되고 이걸 다시 증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비율만큼 증여가 되는 거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미리미리 주주를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장점이 2월 결손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년도에 2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전년도 2억이고 올해 3억이면 올해 3억에 대한 법인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마이너스 2억 된 거를 끌어와서 올해 1억 이익 난 거 요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타금융투자업 진짜 10% 적용이 가능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현재 국세청 해석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성실신고 매출의 기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 배당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죠?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인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그러니까 투자법인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부동산이거나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 이자, 배당 이 소득이 거의 100%니까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관계가 50% 초과 가족 법인이니까 100%죠. 다시 말하면 저희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와 배당이 100% 소득이면 어떻게 되죠? 이 세 가지에 적용이 되면 세율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2억까지는 10% 원래 2억 초과 20%인데 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적용을 안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20%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율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다 법인으로 세율이 낮아서 그만큼을 재투자하는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보시면 이자 배당 100%지만 기타 금융 투자업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봐서 10%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이자 배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해당이 돼서 10%를 적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이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기타 금융 투자업 가족법인으로 하는 경우에 10% 적용하지 마라. 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불안한 면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율이 20%로 적용이 되면 안 좋은 거냐? 세율 차이만큼 재투자는 좀 포기는 해야 되겠지만 다른 장점들이 있었죠. 수익만큼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장점과 2월 결손금 활용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매매 차익 말고 배당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잖아요. 그 높은 세율과 20%의 차익만큼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저랑 이야기하시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의 비용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사업 관련 비용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저한테 주는 자문료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투자정보 구독하시는 거 가능하고요. 서적이나 교육비 가능하죠. 노트북 사시거나 모니터 사시는 거, 이사회 하는 경우 회의비, 직원이 있다면 급여도 가능하고 차량도 등록해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으니까 연간 리스료나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기타 비용 7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 정도고요. 추가로 가능하긴 한데 운행일지 꼭 작성은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산을 걱정하시는데 나중에 청산할 때 세금 너무 많이 나와서 어차피 똑같지 않냐, 유보가 쌓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청산하면 세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하고요. 출구 전략을 짭니다. 출구 전략은 가수금 우선은 다 상환을 시켜놓고 자녀한테
지분을 더 많이 승계를 시켜놓죠. 그리고 이익 소각 같은 방법들 쓰고 장기 보유하면서 연금처럼 급여를 인출을 합니다. 이렇게 출구 전략까지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정리를 해보면 투자 원금이 높은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을 재투자하고 배당소득,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분들 유리해지고요. 당장 법인에 돈 꺼낼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법인에서 꺼내고 싶어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이 법인을 불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을 키워서 자녀한테 주는 게 목표겠죠. 그런 분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자산을 승계하고 싶은 분들이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법인 어떻게 만들까요? 저랑 상담하시고 설립하고 운영하고 관리하시면 되는데 원스톱으로 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하고 나서 법인의 성격과 주주 구성, 정관, 목적사항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등기 저희 연계된 법무사님들과 함께 만들고 변호사들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법무법인과 검토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와 사업 시작하죠. 여기에 사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금을 넣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점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함께 상담을 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투자에만 전념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해외 주식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자세한 세금은 제가 링크에 영상 남겨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또 직접 상담 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